자, 이번 강의는 2022년 서울 7급 기출문제입니다. 질문을 좀 받은 것인데 그 내용은 정보보호론의 페이스텔 구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출제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제 분석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자, 22년 서울 7급 기출문제 정보보호론 내용, 핵심 내용은 이 블록 암호, 다르게 말하면 대칭키 암호라는 것이죠. 페이스텔 구조하고 SPN 구조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우리가 대칭키 암호 시스템의 알고리즘 구조는 크게 페이스텔 구조하고 SPN 구조가 있다는 것은 기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텔 구조를 따르는 대표적인 암호 시스템은 DES고 SPN 구조를 따르는 대표적인 암호 시스템 AES, 이런 내용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제가 질문을 많이 받은 것은 먼저 1번 항목에 있는 라운드 함수는 가역적이어야 한다, 이 내용을 질문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역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제가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느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보보호론 암호학 교재를 보면은 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잘 없습니다. 물론 교재에 따라 있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다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가역적은 뭐하고 연관을 가지냐 하면 역함수하고 연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을 해봅니다. 자, 가역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역함수를 가지는 함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가역함수라고 합니다. 다르게는 1대1 대응 함수, 뭐 이 내용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내용이 몰라서 이 문제, 이 가역적이 뭔가요? 이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분석을 해봅니다. 먼저 문제 분석해보면 답은 뭘까요? 1, 2, 3, 4 다 읽어보았습니까? 답은 3번이죠. 이 문제는 틀린 사람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SPN 구조는 혼동과 확산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칭키 암호는 페이스텔 구조이든 SPN 구조이든 혼동과 확산을 바탕으로 한다. 이거는 정보보호론 공부 조금만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지선다형에서 다른 내용 있는 걸 혹시 잘 몰랐더라도 하나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으면 답은 3번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맞고 틀리고 그 내용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가역적,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봅니다. 정상적으로 복화 과정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페이스텔 구조의 라운드 함수는 가역적이어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집중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은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서 아주 깊이 있게 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깊이 있게 출제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하고 연관을 가지느냐,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페이스텔 암호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 이번 강의 주제는 질문과 연관해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이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가역적 밑에 적어둔 내용, 이거는 정보보호론 공부해서만 기초적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P박스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게 있죠. P박스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단순 P박스, 축소 P박스, 확장 P박스. 근데 단순 P박스는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축소와 확장 P박스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왜 이 축소와 확장 P박스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축소는 뭔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확장은 늘어나니까 또 1대1 대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페이스텔 구조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성요소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소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DES 암호에서 적용된 것이죠.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공부를 해도 이 내용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위에 문제에서 1번이 왜 틀렸느냐 하면은 이 페이스텔 구조는 무엇이라는 것이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성요소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소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역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서는 가역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AS 암호, SPM 구조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성요소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정보보호론 공부했다면 대칭기 암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깊은 이야기가 아직까지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는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바로 이 페이스텔 암호의 구성요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페이스텔 암호 구성요소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세 가지는 여기 아래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위에 적어둔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으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고 반드시 시험에도 많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강조합니다. 이 DES 암호에 적용된 페이스텔 구조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성요소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잘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이 페이스텔 암호 세 가지 구성요소 설명하는데 먼저 여기 아래쪽에 1, 2, 3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 보았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근데 왜 제가 꼼꼼하게 읽어 보라고 하였을까? 자, 제가 그럼 읽어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역으로 갖는 것. 두 번째,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 이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너무나 당연할까요?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은 평문을 암호문으로 그리고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바꾸죠. 그러면 이게 역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함수가 존재했을 때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꿨을 때 암호문을 다시 어떻게 평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았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 위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밑에서는 거꾸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페이스텔 암호의 한 가지 구성 요소고 이것도 페이스텔 암호에서는 사용한다는 거죠. 다시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거꾸로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개념이. 그런데 어떻게 이 페이스텔 암호 구조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요소를 사용하는데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다라는 것이죠. 뭐 이게 좀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 3번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은 이 3번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른쪽 이 내용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페이스텔 암호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페이스텔 암호 구성 요소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역으로 갖는 것. 이거는 암 복화에서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암호라는 것은 평문을 암호하고 암호한 것을 다시 복호하기 위해서는 암호 복호 과정은 서로 역관계이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연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역으로 갖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대칭키 암호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엑소와 연산 특징이 자기 자신을 역으로 갖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입니다. 하지만 예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평문 0101이 있고 이 평문을 암호 처리하는데 이때 키를 1001로 하였습니다. 엑소와 연산 너무나 잘하는 것 같으면 0 다르면 1이 되죠. 해서 암호문 1100을 얻었습니다. 자, 이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키, 대칭키는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것이죠. 해서 동일한 키 1001로 무엇을 엑소와 연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얻어질까요? 평문이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X와는 자기 자신을 역으로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연산을 역연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암호에서 역연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바로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이 역연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래쪽 이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암복호 알고리즘에서 동일한 키를 사용하므로 이 X와 연산을 적용하면은 어떤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페이스틀 암호 구성 요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스틀 암호 구성 요소는 뭘까요? 바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단순 P박스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도 본 것이죠. ABC라는 세 개의 문자열이 있을 때 어떤 함수 F를 적용하고 그리고 다시 역함수 F-1성을 적용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ABC의 위치가 이렇게 처음에 A는 첫 번째에 있었던 것이 두 번째라고, 두 번째에 있던 B는 첫 번째, 세 번째에 있던 C는 그냥 세 번째 그대로 있다 이런 뜻이죠. 이때 F의 -1성, 이게 바로 함수 F에 대한 역함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역함수를 적용하면 원래의 상태 ABC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걸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단순 P박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단순 P박스는 입력이 3비트면 출력도 3비트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단순 P박스는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축소 확장 P박스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될 수 있겠죠. 페이스틀 암호 구성 요소에서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페이스틀 암호 구성 요소에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뭐 등등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이야기합니다. 암복호는 역의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암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평문을 암호문 만들고 암호문이 다시 평문이 되느냐, 이 내용입니다. 아래 이 적어둔 세 줄을 잘 읽어봅니다. 이 세 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잘 읽어봅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베타적 논리 합, 바로 X와 연산이죠. 바로 이 X와 연산을 이용하면은 여기 존재하지 않는 구성 요소지만 무슨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역관계를 만들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아직 시험에 구체적으로 잘 출제되지는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존재하지 않는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역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시험에서 없다 그러면 그 내용은 틀린 것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제가 예제를 들어서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지만 세 번째, 베타적 논리합 X와 연산은 존재하지 않는 구성 요소지만 무엇을 역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통해서 여기 존재하지 않는 구성 요소로 설계했는데 그 역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제 읽어봅니다. 어떤 평문이 4비트, 4비트입니다. 1010. 그런데 키는 3비트입니다. 101. 이게 바로 역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X와 연산하기 위해서는 비트 수가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때 함수 기능이 중요하죠. 함수 기능 여기 세 줄 적어 두었는데 이 세 줄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다. 밑에서 설명하면서 이 내용이 나오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때 함수 F키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비트를 입력받아 4비트를 출력하므로. 자, 읽어보면은 이 세 비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역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관계를 도출하느냐라는 게 핵심인데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X와 연산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역으로 갖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이 그거죠. 바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액수와 연산이죠. 바로 이 액수와 연산하면 여기 없는 구성 요소도 어떻게 역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것이죠. 해서 이 내용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때 이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이게 함수 f 키의 기능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키를 도출하는 것이죠. 그게 여기 밑으로 쭉 가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함수에서 세 비트 f 키가 바로 101 이에 있는 설명입니다. 바로 이 세 비트인데 최종적으로 뭐가 나타났습니까? 4개의 비트로 만들어낸 것이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먼저 101 이거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위에 읽어봅니다. 그 키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비트를 추출한다. 그러면 이 키가 101인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비트는 11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11을 추출했다는 거죠. 또 위에 읽어봅니다. 이 추출한 두 비트를 10진수로 간주하고 제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10진수로 간주하면 11은 뭐죠? 3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을 제곱한다라는 것이죠. 3을 제곱하였습니다. 3의 3성 9가 되는 거죠. 이 9를 다시 무엇으로 만드느냐? 2진수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키는 세 비트였는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키는 뭘까요? 1001로 4개의 비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걸 평문에 적용해서 키 X와 연산하고 다시 암호문에 이 키로 X와 연산해서 평문을 암호문을 평문으로 만든다. 이게 바로 여기 존재하지 않는 구성 요소인데 이런 어떤 함수 기능을 이용해서 이 X와 연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런 함수라는 것은 뭘까요? 펑션. 함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바로 함수 기능을 잘 이용하면은 이런 것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은 지금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만약 시험되면은 주어진 함수 이 기능을 잘 읽어보고 이 함수의 기능 내용에 맞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최종적으로 비트열 1001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른쪽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뭐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